나는 다음 날부터 화성의숙에서 생소한 군관학교 생활을 시작하였다. 최동호 선생이 나를 교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학생들은 나를 보자 어린 독립군이 왔다고 하면서 신기해하였다. 어느 중대에서 심부름이나 하다가 굴러온 애숭이 군대라고 짐작하는 것 같았다. 40명 남짓한 학생들 가운데 나만큼 어린 학생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이 20살 안팎의 청년들로서 그 중에는 수염이 곰숭곰숭하게 난 아이 아버지도 있었다. 모두 내 형이나 삼촌뻘쯤 되는 학생들이었다. 숙장이 나를 소개하자 학생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나는 선생이 정해주는 대로 창문 쪽 맨 앞줄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내 옆자리에는 일중대 출신인 박차석이라고 하는 학생이 앉아 있었다. 그는 수업이 시작될 때마다 교실에 들어오는 선생들의 경력과 개성 중에서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귓속말로 간단간단히 튕겨주곤 하였다. 그가 제일 존경을 가지고 소개한 교원은 군사교관 리웅이었다. 리웅은 정의부의 군사위원인데 황포군관학교를 다니었다고 한다. 황포군관학교 출신이라면 누구나 다 굉장한 존재처럼 우러러볼 때였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큰 약국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인삼을 많이 부쳐다 먹는데 관력기가 좀 있는 것이 흠이기는 하지만 박식하고 다재다능하여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하였다. 박차석은 화성의숙에서 조선 역사와 지리, 생물, 수학, 체육, 군사학, 세계혁명사와 같은 과목들을 배워준다고 하면서 종이장에 의숙의 일과에 대해서도 적어주었다. 훗날 무장투쟁을 할 때 내 가슴속에 아물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긴 박차석과의 인연은 이렇게 맺어졌다. 그가 후에 길을 잘못 들었지만 화성의숙 시절에는 나하고 살부치처럼 각별한 우정을 나누면서 지냈다. 그날 오후 육중대 출신의 최창걸이 10여 명의 동무들과 함께 나를 만나려고 김시훈의 집으로 찾아왔다. 아마 그들이 나에 대해서 첫 인상을 좋게 가졌던 것 같다. 내가 하도 어린 나이로 입학하다 보니 호기심도 생기고 말이라도 나누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최창걸은 머리에 큼직한 호물자리가 있었다. 넓은 앞니마와 시꺼먼 눈썹이 아주 남성적이었다. 키도 크고 몸집도 좋아서 머리에 호물만 아니라면 미남자라고 불리울 만큼 잘생긴 사람이었다. 그의 말투나 몸가짐에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서글서글한 멋이 있었다. 첫 대면에서 그는 벌써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놓았다. 성주의 나이가 15살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나이보다는 더구나 숙성해 보이는구만. 어린 나이로 독립군 생활은 어떻게 했고 화성의숙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어? 최창걸의 첫 질문이었다. 그는 한 지붕 밑에서 오랜 세월을 같이 뒹굴며 우정을 맺었던 10년지기라도 만난 듯이 시정 입가에 웃음을 담고 내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그가 알고 싶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대로 간단히 대답해 주었다. 내가 김형직의 맏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한편 놀라기도 하고 한편 선망의 눈길도 보내면서 나를 더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며 내가 체험한 조국의 현실을 알려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질문을 하였다. 조금 후에는 내가 반대로 최창걸에게 독립군 시절의 생활에 대하여 물었다. 그는 자기 머리에 있는 호물자리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내력부터 말해주었다. 우스개를 섞어가며 구수하게 이야기를 엮어댔는데 아주 골짝이었다. 그의 이야기에서 특징은 자기를 항상 3인칭의 위치에 놓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그랬다, 내가 속았다라고 해야 될 말도 최창걸이 그랬다, 최창걸이 속았다고 말하여 대화 상대방의 웃음을 자아내곤 하였다. 최창걸이 양세봉의 수화절병으로 있을 때였어. 한 번은 개원 쪽에서 밀종을 잡아가지고 가다가 여관에 들렸는데 글쎄 그 벙덩하게 짝이 없는 최창걸은 밀종을 앞에 두고 꼬떡꼬떡 졸지 않았겠어. 수십 리길을 걷다나니 피곤했거든. 그 사이에 그 밀종은 포승을 풀고 도끼로 최창걸이 머리를 답새기고 꽁무니를 뺐단 말이오.
다행히도 그놈이 정통은 치지 못했지. 최창골의 머리에 생긴 훈장은 이런 기막힌 역사를 가지고 있어. 사람이 단계가 풀리면 최창골이처럼 될 수 있어. 한두 시간 마주 앉아 흉금을 터놓고 보니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청년 시절에 사귄 동무들이 수백 수천 명이나 되는데 최창골이처럼 자기를 항상 3인칭에 위치해 놓고 이야기를 슬슬 엮고 나가는 그런 골짝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 후 생활을 통해 나는 그의 경력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모순에서 자그마한 요관을 하나 경영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도와 영업에 종사할 것을 원하였지만 최창골은 나라를 독립시키겠다고 집을 뛰쳐나와 군대에 입대하였다. 그가 독립군 생활을 할 때 그의 할머니가 손자의 마음을 돌려세워보려고 여러 차례 사몬포에 찾아왔지만 최창골은 매번 나라가 망한 판에 지금 어디 제집여관이나 지키고 있을 때인가고 하면서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최창골, 김리갑, 계영춘, 리재우, 박건원, 강병선, 김원우 외에도 남만과 국내 여러 곳에서 반일운동의 뜻을 두고 화성의숙에 찾아온 수많은 청년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오후가 되면 나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김시온의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한두 명도 아닌 숱한 학우들이 나를 찾아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처음부터 동년배가 아닌 나보다 나이가 5 내지 10살 이상 되는 연장자들과 사귀게 되었다. 청년학생운동과 지하혁명활동 시기에 나의 전우들 가운데 연장자들이 많은 것은 그 때문이었다. 나는 화성의숙에서 공부하는 며칠 사이에 의숙의 살림살이가 무성의 독립운동자가 말한 것보다 더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성의숙에서 재산이라고 할 만한 곳은 낡은 책골상과 몇 개의 운동기재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포부를 크게 가지었다. 비록 건물은 비좁고 거무칙칙하여 보잘나이 없어도 그 고사군 초가지붕 밑에서 자라난 청년들은 얼마나 믿음직한가. 돈은 없지만 끌끌한 청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화성의숙이 부자라고 할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기뻤다.